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한 폐렴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우한에 공장을 둔 SK종합화학은 현재 한국 직원 전원을 복귀 조치했습니다. 우한 지역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포스코도 현지 출장 자제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로의 출장이 잦은 LG전자는 우한 지역 출장을 금지했고 텐진, 시안 등의 공장을 둔 삼성전자는 국내 본사 내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최대한 직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우한 폐렴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 30개 성과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집계한 우한 폐렴 확진자는 총 2,740명가량이며 사망자는 80명에 달합니다. 작년 코스닥 시장을 강타한 바이오쇼크의 여파로 코스닥에서 반대 매매 규모가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작년 연간 반대 매매 금액은 1조 1,792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세계 금융 위기였던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대 매매 주식 수량과 매도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의 손실이 커지고 증시도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코스닥 반대 매매는 7월과 8월 다른 달의 2배 이상 수준으로 급증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작년 코스닥을 뒤흔든 제약 바이오주의 임상 실패와 시기가 일치합니다. 한편 작년 코스피 시작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반대 매매가 8,552억 원으로 2018년보다 25.4% 줄어들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에 이어 또 다른 자산운용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일부 펀드의 환매를 중단하고 다른 펀드들도 환매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알펜루트 자산운용은 오늘 환매 청구 주기가 돌아오는 567억 원 규모의 개방형 펀드 에이트리의 환매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후 다른 25개 펀드, 총 설정액 1,730억 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환매를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펀드 운용 자금을 지원해준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잇따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자산운용 업계 전반으로 파문이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 자금을 돌려주고 다른 자금으로 메워야 해서 유동성 문제를 겪을 경우 펀드 전체의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7개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10대 증권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시총 상위 10위인의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와 셀트리온, 삼성물산, LG생활건강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10곳의 증권사가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일부 증권사는 2차례씩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의 목표 주가가 대체로 상향 조정된 것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작년의 경제 성장률과 올해 경기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설 연휴에 중남미를 찾아서 명절 현장 경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마나우스의 법인을 방문해 생산 라인을 둘러보며 명절에 일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에서 나온다면서 미래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중남미 사업을 총괄하는 브라질 상파울루 법인을 방문해 현지 사업 전략을 점검하고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캄피나스 공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부회장은 2014년부터 설과 추석 등 연휴를 이용해 해외 현장의 임직원을 격려하거나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하는 등 명절 현장 경영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땀값이 1년 전보다 3.9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B, 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지난해 12월 80조 4,581억 원으로 전달보다 1.8% 증가하며 80조 원대에 올라섰습니다. 5대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27.3% 늘어났는데 이는 전년도 증가율인 41.9%에는 크게 못 미친 수준입니다.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약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전세값이 약세를 보인 데다 전세자금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도 시행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차단돼 전세자금 대출 신규화 연장이 용이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 총량 상승세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땅값이 1년 전보다 3.9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국 집가는 3.92% 올랐고 상승률로 보면 1년 전보다 0.66%포인트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은 5.14%에서 4.74%로 지방은 3.65%에서 2.51%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주택 시장이 위축되면서 토지 시장도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세종, 광주, 대구 순으로 집가의 상승률이 높았고 제주도는 유일하게 1.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영동대로 일대 개발 사업으로 땅값이 상승했고 성동구도 카페거리 주변 땅에 대한 투자 수요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가입한 세계 배터리 동맹이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한 10대 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해 앞으로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수출액이 2,700억 원, 내수 매출액이 2,650억 원으로 수출액이 전년 매출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히트에 힘입어 수출 비중이 더 큰 기업으로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공포로 급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다우지수는 1.57% 급락하면서 연초 이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역별 천연가스 가격을 종합해 작성한 천연가스 지수는 2018년 82에서 지난해 61로 25%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에 따른 장기 하락 추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